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숫자가 드디어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고민을 하다가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질렀습니다. 캐논 M50으로 제일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좋은 화질과 좀 더 좋은 음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우 박수 외쳤지?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베트남 여자로 정했습니다. 뭐든지 원래 여자 얘기가 재밌지 않습니까? 우선은 하나 미리 말해두고 싶은 게 뭔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베트남에 5개월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5개월을 살았는데 그 나라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일반화를 하려는 게 굉장히 좀 쉽지가 않거든요. 하물며 내가 한국에 30몇 년을 살았는데도 한국 사람을 일반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몇 개월 살고 그 사람을 일반화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약간 거부감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 나라를 돌다 보면 분명히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살짝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 전에 말하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 남자든 중국 남자든 일본 남자든 아랍 남자든 아니면 이제 유러피언이든 아메리칸이든 전부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여자가 가지고 있는 또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남자의 족같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의 족같음은 사실 어디나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나 남자라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여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특유의 이거를 전 젖같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젖같음이 다 있거든요. 근데 사회 문화에 따라 갖고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결국에 환경이 변하면 사람이 약간씩 변하게 돼요.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일본 여자의 특성은 확실하거든요. 어느 나라랑 비교를 해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독일이나 유럽 여자 같은 경우도 그 특색이 굉장히 확실해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크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동남아 여자들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외형이 좀 작죠. 일단 좀 작은데 동남아 여자 중에서 베트남이 좀 약간 차별화되는 게 뭐가 있냐면 골격이 되게 작아요. 동남아 자체가 작은데 좀 약간 이제 태국 밑으로 내려는 말레이계 여자들은 이제 골격이 이렇게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동남아 여자들은 확실히 그 뼈대 자체가 좀 얇다는 그런 느낌? 뼈 자체가 좀 얇아갖고 굉장히 이제 늘씬하다 못해 마른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슬렌더라고 하죠. 이제 저도 슬렌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보고 깜짝 놀란 게 이제 특히나 이제 베트남 가면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33 사이즈 여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조그만 거죠. 이제 진짜 막 초딩 몸처럼 이렇게 33 사이즈 애들이 있는데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이제 이 33 사이즈 애가 있을 건 또 다 있거든요. 희한하게 막 이제 뭐 가슴이라던가 이제 골반이라던가 다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갖고 이제 한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이제 베트남이 일단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여자들 왁구가 확실히 좋아요. 평균적인 왁구가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제일 괜찮고 그리고 골격이 얇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 가보면 베트남 차별화된 느낌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가 굉장히 젊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젊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가령 이제 일본 이제 대마도 놀러 가신 분은 알 거예요. 일본 대마도 같은 데 놀러 가면 이제 거기는 막 무슨 커피숍이 막 주말에 막 4시에 오후 4시에 문 닫고 그리고 이제 슈퍼마트인데 마트 가면 할머니들 막 이러면 막 이게 바코드 딱딱 찍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베트남 자체는 이제 굉장히 젊어요. 베트남은 아직 주 6일 근무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처럼 주 6일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근무 강도가 좀 빡센 것 같아요. 일하는 시간도 많고. 근데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여자들이 하루 종일 서빙을 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제 쓰레빠 끌고 애들 맨날 따박따박 돌아다니는데 그 조그만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고강도의 노동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여자들이 하체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러니까 말랐는데 탄탄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 여자의 가장 장점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이제 왁구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여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베트남은 좀 다른 게 뭐냐면 확실히 좀 사람들이 좀 사납다라는 느낌, 좀 공격적이에요. 전투적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제 호치민 1구역에서 거의 한 5개월 정도 돌아가면서 살았는데 남자랑 여자랑 길거리에서 싸운 걸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랑 여자랑 이제 길거리에 싸우더라도 이제 씨발로 막 개발로 막 이러고 끝나지 거의 거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여자가 맞디라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여자가 지금 맞디라더라고. 남자랑 싸우는 남자한테 맞으니까 나중에 돌 들고 와서 남자 패고 막 그러더라고, 진짜. 막 소리 막 지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는 진짜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쉽게 본 걸로 봐가지고 아 일단 여기가 확실히 좀 전투민족이구나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 약간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약간 좀 전투적이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도 좀 확실히 좀 전투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평균적인 거는 이제 동남아시아 평균이라기보다는 확실히 그 바로 옆 동네가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 사람이랑 비교하면 진짜 확실하게 갈려요, 그게. 캄보디아 사람들은 진짜 순박하다는 느낌이 강하고 베트남 사람들은 좀 확실히 공격적이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요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뭐 여자들의 뭔가 이제 상태에 대해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라고 얘기하면 이제 뭐 약간 이제 일본 여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 여자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각스시녀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각광받고 있는데 굉장히 선호하고 근데 사실 일본 여자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유명해요. 약간 그런 여성적이고 이제 그런 일본 여자 고유의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전 세계 남자들한테 좀 유명해가지고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차는 독일차 여자는 일본 여자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많이 유명한데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하고 싶은 게 사람이란 동물은 결국엔 환경에 따라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갓쓰신 여들도 그 뭔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버블 경제 시대죠. 일본이 이제 플라자 합의하기 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고성장 달렸을 때 그때는 일본 여자들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다. 일본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그 거의 분노와 경멸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의 초식화 현상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삼성전자 막 들어오고 이제 외국 자본들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값싼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상태 좋은 사람은 좋고 상태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다른 동남아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약간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건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왜 그렇냐면 또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하자면 또 어떤 특색이 있냐면 예 맞아요. 이건 약간 좀 이제 아까 했던 얘기에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저는 길거리를 좀 돌아다니면서 어떤 광경을 좀 많이 봤냐면 좀 신기했던 건데 베트남 남자랑 베트남 여자 커플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베트남 남자가 주변으로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어떤 거냐면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베트남 여자랑 남자랑 같이 가면 누가 내 여자 안 보나 막 이러면서 남자가 약간 두리번 거리면서 보는 거 있잖아요. 눈 까라 이 새끼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걸 제법 많이 봤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뭐 여자친구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 그런 남자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좀 약간 그런 걸 많이 봐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제 동남아시아 보면 굉장히 잘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말이 반은 맞거든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일단 무조건 동북아시아인이라면 먹힐 거라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 일단 이건 잘못됐는데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여자의 가진 특성 다 똑같아요. 압도적인 걸 좋아해요. 키도 크고 덩치 좋고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 나가면 유럽 여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안 남자들한테 성적인 매력을 많이 못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나도 많이 봤는데 그냥 나를 남자로 안 보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일단 내가 작으니까 근데 걔네들 덩치 자체가 막 산사스타크야. 왕좌의 게임 나오는 산사스타크처럼 키가 막 이만하니까 그리고 걔가 봤을 때 나도 걔를 보면 이제 와 내가 쟤를 선빵 때린다고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 나도 궁금한데 그런 여자가 나한테 이제 뭔가 남성적으로 호기심을 느끼기가 힘들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동남아 남자들은 작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 남자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약간 좀 평타를 치면 평타만 쳐도 동남아 들어오면 야 평타 이상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시아 남자들 같은 경우는 로컬 애들이랑 경쟁은 물론이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이제 호치민은 실제로 한국인이 10만 명 이상 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느낌? 차라리 우리랑 싸우면 나지. 거기는 실제로 유러피언들도 많이 와요. 호주에서도 넘어와. 호주 하면 이제 크리스 햄스워스, 토르 이런 놈들 진짜 넘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랑은 그래도 비벼볼 만하지. 걔네들하고는 어떻게 비빌 거야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이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동남아 이제 베트남 가면 이제 남자들이 이제 일 안 해도 된다. 뭔가 이제 모계 사회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이제 베트남 전쟁 때, 그 진짜 전쟁 나고 진짜 남베트남, 북베트남 때 먹히고 이제 그 옛날에 막 진짜 사이공 시티가 호치민으로 바뀌고 이때 남자들 다 뒤졌을 때 이제 그때 남자들이 조금 귀했지. 지금은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베트남 여자들이 여자한테 진짜 잘해줍니다. 진짜 잘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베트남 여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아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기적이라기보다는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타락해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다지 낙담하지 말라고 제가 말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 말했잖아요.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성격은 비슷하다고. 남자가 가진 젖 같음과 여자가 가진 젖 같음이 있는데 여자가 가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자라는 동물은 이제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럼 그때 뭔가 좀 지고지순해진다고 해야 될까? 남자만 바라보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지만 거진 그렇게 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충분히 매력만 있으면 매력만 어필할 수 있으면 외래 베트남 가면 굉장히 승률이 높을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왜 해줄 수 있냐면 내가 인생을 36년 살았는데 여자한테 길 가다가 연락처를 뜯긴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그게 베트남에서 제가 한번 연락처를 따였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날 이게 비가 와가지고 이제 제가 자주 가던 렌탄톤이라고 일본인 거리 바에 전 자주 갔거든요. 이게 양주 처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거기 가는데 비 맞으면서 이제 막 이제 기분 좋다 막 쫄래쫄래 갔는데 이제 옆에서 누가 우산을 딱 씌워주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나보고 이제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더라. 영어로. 한국인이다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는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으면 뭐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of course why not 이래가지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연락처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뭐 밥도 먹고 그랬거든요. 밥만 먹었겠어. 남자들한테 제가 좀 말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자기를 특히나 이제 과신하고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남자는 와인이란 말처럼 이제 뭔가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뭐 돈만 좀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돈만 많으면 모든 게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돈이 진짜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진짜 많지 않으면 그냥 어설프게 많은 사람보다는 그냥 적당히 있고 적당히 왔고 좋은 사람이 훨씬 더 어필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똑같거든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간에 젊은 게 어리고 젊은 게 이쁜 건 똑같아요. 그게. 그래서 저도 이제 관리를 이렇게 이제 진짜 그런 젖 같은 양배추를 먹고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옛날처럼 이제 10대지가로 돌아가려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변한다고 해도 남자가 가진 고유의 그런 성격, 그 족 같으면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 그런 노욕이, 내 그 노욕이 너무 추하게 보일까봐 그게 싫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아무쪼록 이제, 물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뭐 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이제 그 고독함을 이제 달랠 수라도 있는데, 근데 이제 돈도 없으면 사실 남자가 제일 불쌍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늙어도 돈 없으면 이거만큼 불쌍한 게 없거든요, 진짜로. 그런 경우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Never. 그래가지고, 뭐 여튼 간에 베트남 국제 결혼을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사실. 많이 보고. 그리고 실제 베트남 가면 되게 많아요. 풍년인데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한국인 이렇게 배에 나가고 막 40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어린 여자들, 젊은 애들 끼고 다니는 거 진짜 많이 보거든요. 뭐 근데 뭐 굳이 그게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가 그래요. 뭐 외국인들이 끌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다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모습이 사실 이렇게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국제결혼 판도도 조금씩 변하는 게 지금 베트남 국제결혼을 봐도 이제 옛날과 달라진 점이 보면 이제 한국에서도 젊은 애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놀랬던 건데 20대 애들, 30대 애들도 이제 베트남 그 국제결혼에 흥미를 가지고 넘어온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 넘어오면 이제 40대 아저씨들은 이제 바로 도태되는 거지 이제. 지금까지 뭐 말한 특징이라고 하면 딱 이 정도예요. 그냥 베트남 여자 이쁘다. 근데 이쁜데 뭐 상태는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 없다. 딱 그 정도인데 낙심하지 마라. 여자는 사랑에 빠지면 전부 다 똑같은 동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력 있는 남자가 되어라. 뭐 대충 요 정도로 요약이 가능했습니다. 뭐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얘기로 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